축구살롱.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준일 캐스터 그리고 황덕현 해설위원 두 분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예, 뭐 많이 먹고 왔습니다. 오, 많이 드셨습니까? 네, 한 1kg 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운동도 많이 하셨겠죠, 소 캐스터는. 아, 이번엔 못 해가지고 오늘 또 라디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이죠. 왜요? 운동하셨어요? 아니요. 많이 드셨죠? 많이 먹었죠. 예, 알겠어요. 네. 왜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또 명절이면 좀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명절에만 먹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함정. 평소에는 이제 식단 조절을 조금씩 하고 있죠. 정말입니까? 네, 하루에 한 끼는 일반식으로 먹고 나머지 한 끼는 뭐 닭가슴살 볶음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닭가슴살만 먹는다든지. 닭가슴살 볶음밥이요? 네, 다이어터들을 위한. 그렇죠. 그-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는 또 골고루 또 배치가 돼 있는. 네, 저 같은 자취생에게는 아, 영양사야? 뭐야?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자취생에게는 필수적인 그런 그 아이템이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왜 항상 이렇게 황덕현의 근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심심한 사주의 말씀을 우리 드리면서 사투리 말씀을 드려.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오프닝에 황덕현의 분량이 너무 많아. 항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황덕현이 끊임없이 말을 해. 우리는 모를 권리가 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약간 그쪽으로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이제 그 참 진행하시죠. 예. 밝게 정신 건강하게 진행하시죠. 참 잘 사시는 네, 네, 분이에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자, 요즘 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에 판소리꾼이 있다면 축구계에는 소준일이 있다. 요즘 정말 그 축구 이야기꾼으로 거듭나고 계신데 오늘도 또 기대 왕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극도의 컨셉을 잡고 있죠. 예. 네, 오늘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국제 축구 역사 통계 연맹. 저희 축구 살롱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죠. 기억나요. IFFHS 아, 뭐였죠? 이프프흐스. 예,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ootball for History and Statistics. 이름이 오! 너무 길어요, 이거. 오, 어렵다. 예, 국제 축구 역사 통계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예. 여기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최고의 감독이 누구였느냐 해가지고 이 한 감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정 방식이 연간 랭킹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개별 연도에 1위부터 20위까지 뽑고 아하.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감독이 누구였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순위를 이제 내는군요. 예, 최종 순위가 나왔는데 1위가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오. 1위가 무리뉴 감독이었고 2위가 래프 그리고 3위가 퍼거슨이었는데 뭐 그 이후로 여러 감독들이 있습니다. 뭐 펩이라든지 벵거라든지 안첼로티 이런 감독들이 있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기사로 뜨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무리뉴가 퍼거슨을 제치고 21세기 최고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네. 이게 팩트만 적은 거니까 이게 맞긴 한데 사실 좀 약간 자극적인 제목이긴 하죠. 굉장히 잘 뽑은 제목이죠. 굉장히 교묘하게 잘 뽑은 제목이에요. 엄청나게 잘 뽑은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 맨유 팬들이 많고 맨유 팬들의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퍼거슨 감독의 팬이기도 하죠. 근데 예. 퍼거슨을 무리뉴가 눌렀다고? 이거는 오. 분기탱천할 만한 일이다. 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 포털에 올라온 이 기사의 그 이모티콘 반응들만 봐도 화나요가 훨씬 많더라고요. 화나요가 좀 많아요. 화나요. 예. 아니 왜 무리뉴가 퍼거슨을 이겨? 라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무리뉴가 퍼거슨을 이 통계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예.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IFFHS가 도대체 뭐 하는 단체냐? 피파나 유에파 같은 그 국제 축구 기구와는 좀 독립된 단체입니다.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단체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통계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FIFA에서도 IFFHS에서 발표하는 이런 결과들을 영어로 recognize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예. 이 81개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엄선된 매체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과를 산출을 하는데 예. 1996년부터
세계 최고의 감독을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 무엇인가가 좀 궁금한데. 네, 이 죄송한데 기준이- 저 여기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방금 황당한 해설위원이 그 recognize의 밑줄을 마구 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네. 뭐 영어 단어 암기하시려 좀 외우신 거예요? 영문과예요. 그런 무시는 안 해줬으면 좋겠고. 영문과였어요? 자, 왜 recognize에 왜 밑줄을 그었냐? 피파에서 인식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송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아닌가요? 낙서가 아니라 아니죠, 이제 집중을 아니죠. 하고 있었다. 낙서는 이제 여기에 무슨 갑자기 뭐 나키를 이렇게 그린다든지 그러면서 진짜 그리고 있어. 아니 뭐 아디다스를 이렇게 그린다든지 이런 아디다스 나오잖아요? 어려운데? 이게 낙서고 여기에 밑줄을 긋는다 아니면 동그라미를 친다라는 건 이걸 피파가 정말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저 역시도 인식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도 recognize를 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네. 깔끔하게 정리 잘해주시네요. 왜냐면 예. 오늘 또 소준일 오신 날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예. 선물을 오늘 갖고 왔거든요. 네. 미안해요. 전 다음 주에 줄게요. 이 사랑과 평화와 이 포용, 공존, 상생 이런 것들이 넘치는 오늘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어지겠군요. 그렇죠. 이게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자면 기준이 뭔가가 좀 궁금한데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아무래도 국제 축구 역사 통계 연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 숫자에 관련한 것들에 기반을 해서 투표를 좀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유추가 가능한데 그런 왜 느낌적인 유추가 느낌. 가능한지는 나중에 네.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럽 감독과 국대 감독을 좀 따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1세기 20년 동안 최고의 감독은 두 부문의 합산 결과고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당연히 클럽 감독과 국대 감독 부문이 따로따로 이제 발표도 되어 있습니다. 클럽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이 리스트를 한번 불러드리면 히츠펠트 감독을 시작으로 해서 델보스케, 비앙키, 무리뉴, 레이카르트, 안첼로티, 퍼거슨, 펩, 무리뉴, 하인케스, 안첼로티, 루치오, 촐로, 지단, 클롭, 플릭. 복잡하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뉴 감독이 무려 4번을 받았다는 겁니다. 1위를 4번을 했어요. 그러네. 예. 그리고 퍼거슨 감독은 1위를 딱 한 번 했습니다. 네네네. 예. 무리뉴 감독과 퍼거슨 감독의 성과를 보자면 왜 4번과 1번으로 갈리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예. 무리뉴 감독이 2004년, 2005년, 2010년, 2012년에 1등을 했거든요. 예. 2004년에는 포르투 감독으로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첼시 감독으로서 리그와 리그컵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 그러니까 예. 잉글랜드 자체의 슈퍼컵이죠. 이 세 개 대회를 우승을 했고 2010년에는 인터밀란의 감독으로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래블을 달성을 한 거죠. 그리고 2012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으로 리그와 수페르코파를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했던 2004년과 2010년은 그렇다 치고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하지 못했던 2005년과 2010년은 왜 무리뉴가 1등을 했느냐? 네. 2005년의 경우에는 베니테스 감독, 그러니까 리버풀을 이끌고 이스탄불의 기적을 이끌었던 베니테스가 1위가 아니라 2위를 차지를 했는데 그래도 무리뉴 감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무리뉴 역시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는 진출을 했고 반면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했습니다만 해당 시즌에 리그에서는 5위로 좀 부진했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5위라고 하면은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없는 좀 안 좋은 순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의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낸 무리뉴 감독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 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없긴 합니다만 역시 당시에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했던 첼시는 디마테오 감독 대행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디마테오 감독 대행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중간에 들어와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디마테오 감독이 물론 나폴리에게 첼시가 그 당시에 챔피언스리그 탈락 직전에 놓여 있었던 팀을 진짜 혼자 끌고 올라와서 우승까지 시켰던 그런 드라마틱한 과거가 있긴 합니다만 이 뭐가 됐든 재임 기간이 좀 짧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국제 축구 역사 통계 연맹이니까 네네. 이 숫자로 표현되는 수치에서 디마테오가 약간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승패 여부, 득점과 실점 등등 숫자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에 기반해서 IFFHS의 패널들이 투표를 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어찌됐든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수치로 환산을 해야 하니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대신에 이 두 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감독들이 더 많은 스코어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을 되는 것이고 들어보면 납득은 다 됩니다. 예, 납득은 돼요. 왜냐하면 디마테오도 이제 흔히 암비보라고 부르는 네. 안드레 보아스가 잘렸죠. 이건 이 그렇죠. 경기를 경질이 당하고 됐죠. 도중에 사실상 그때 첼시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팀이었기 때문에 네. 리그에서는 죽쓰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의 홈에서 결승전이 열렸고 상대도 바이언이었는데 그걸 잡고 우승을 했으니까 네. 상징성을 좀 부여할 만도 하지만 재임 기간이 너무 짧은 감독에게 와, 이 감독이 올 시즌 최고의 감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다소 어폐가 무리가 있을 수 따르죠. 있다. 그렇다. 그리고 뭐 앞서서 2005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4강 결승 무대 직전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이 팀적으로도 네.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국내 리그를 우승하고 리그컵 커뮤니티 실드까지 3개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 역시도 저는 상징성은 꽤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면 왜 퍼거슨은 한 번밖에 못 받았느냐? 이것도 그러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퍼거슨 감독이 2008년에 1위를 한번 차지를 했는데 그 당시의 기록이 리그, 챔피언스리그, 커뮤니티 실드 그리고 피파 클럽 월드컵까지 4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다만 2008년 이외의 기타 시즌에서 이 퍼거슨 감독이 이끌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무리뉴가 이끌어왔던 팀들 첼시라든지 뭐 인터밀란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모습은 또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의 퍼거슨의 맨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우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스쿼드로도 이기네. 신기하게 잘하네. 야, 역시 퍼거슨은 퍼거슨이야. 예. 맨유는 강팀의 DNA가 있긴 있구나. 이런 식의 평가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좀 그런 느낌이죠. 맨유가 우승하던 시즌에는 항상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죠. 대부분의 시즌에 예. 승점 2점 차이로 우승이 결정된다든지. 근데 네. 뭐 이를테면 0405 시즌 첼시 같은 경우나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었던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그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뭐 사실 뭐 우승에 무슨 뭐 크고 작음이 있진 않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치열한 시즌을 거쳐서 우승한 것과 그 시즌에는 이 시즌을 떠올리면은 어떤 팀이라고 떠오르는 사실 0405는 무조건 첼시였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퍼거슨이 리그, 챔피언스리그, 커뮤니티 실드 그리고 클럽 월드컵 우승 이거는 너무나도 상징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4관왕이라는 이 간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수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다른 시즌에 다른 감독들이 가져간 것 자체에 큰 의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인수하고 그리고 무리뉴가 포르투에서 첼시로 건너온 이후에 사실 퍼거슨과 벵거가 둘이 함께 이끌던 그 EPL의 시대는 어느 정도 막을 내렸고 네. 오히려 무리뉴 그리고 첼시라는 절대 강자 하나가 있고 퍼거슨과 벵거가 뭐 서로 가끔은 투닥거리기도 하면서 이 절대 강자에 함께 대항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EPL이 좀 지형도가 바뀐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맨유가 역시 성적이 좋았던 07년과 09년이 또 있긴 합니다만 07년에는 AC 밀란을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안첼로티 그리고 2009년에는 바르셀로나를 이끌고 엄청난 성과를 냈던 무려 또 6관왕을 차지를 했던 펩 과르디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할 말이 없죠 사실. 뭐 퍼거슨 감독이 성적을 냈던 해에는 좀 상대가 안 좋았다. 운이 좀 없었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뭐 팀별로 처한 상황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뭐 이 팀에서의 우승과 저 팀에서의 우승이 다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무리가 있긴 합니다. 예. 단적으로 역시 또 세계적인 명장이죠.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S 로마에서의 우승 한 번이 밀라노의 양팀이나 아니면 유벤투스에서의 우승보다 더 가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상대적인 약팀이니까 네. 이 팀을 이끌고 스쿠데토 한 번 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우니까 야 이걸 좀 더 쳐줘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 IFFHS에서는 이런 걸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 감독들 개개인의 전술적인 역량이라든지 뭐 전술사적인 의미,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 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빼고 단순히 개별 시즌마다 해당 팀에서 해당 감독이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면 무리뉴 감독이 4번의 1등을 하고 20년 동안 그 통산해서 최고의 감독으로 뽑혔다는 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납득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각각의 우승의 가치가 같지 않다. 네. 물론 우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자면 정말 끝도 없죠. 네. 그리고 또 없죠. 예, 네.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순히 수치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반론은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적어도 이 통계 숫자를 위주로 뽑았던 이 결과에서는 무리뉴가 1등을 하는 것은 뭐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리뉴 감독이 무려 16년 동안 톱 10에 꾸준히 포함이 되면서 포인트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한정한 그 재임 기간에서도 이제 퍼거슨 감독을 앞서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세월의 힘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네, 나왔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퍼거슨 감독보다는 2006년 이후에 또 독일 대표팀을 맡았던 레브 감독이 무리뉴의 진짜 스탯 경쟁자로 이렇게 또 증명이 됐는데 월드컵 한 번 우승했고 3위 한 번 했고 유로 대회에서 준우승 한 번 하고 4강 2번 가고 네.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 또 한 번 하고 이랬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고른 성적을 냈던 거거든요. 최근은 조금 뭐 부진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2010년대 중반부터 독일의 전성기를 자신이 이끌었었고 그리고 재임 기간이 무엇보다도 10년이 또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 누적된 스탯의 숫자 시간의 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퍼거슨을 제치고 무리뉴에 가장 근접한 감독으로 레브가 20년간 최고의 감독 중 2위로 뽑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21세기를 조금 더 자세히 쪼개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최고의 감독은 그럼 누구냐? 아르센 벵거가 뽑혔습니다. 벵거. 역시 퍼거슨이 아니었어요. 예. 벵거 감독이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2위만 2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스날을 이끌고 꾸준히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냈다라는 것을 이 패널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또 누구냐? 가장 최근 기간이네요. 그렇죠. 국가대표 감독은 역시 또 레브 감독이겠죠. 예, 예. 레브 감독이 뭐 당연한 당연한 것이고. 수순이죠. 예. 예. 그러면 또 클럽 감독은 누구냐? 시메오네 감독입니다. 왜죠? 왜라뇨?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리시네요, 두 분. 왜라뇨? 왜 시메오네 감독이죠? 위대한 사람이니까. 아니 그 위대한 사람인 건 압니다. 예. 저도 저 촐로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고 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로 대변되던 그 응원가 틀지 마시고요. 딱 걸렸네요. 바로 캐치했죠. 이 양강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메오네는 어쨌든 비교를 들어올리지 못했죠. 못했죠. 예.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1위를 한 번 했어요. 그게 2016년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비결을 누가 들었느냐? 지단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단이 왜 못 받았느냐? 지단도 중도 부임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반 시즌밖에 안 뛰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봤던 첼시의 디마테오 감독 대회인가 똑같은 그런 기준에서 지단에게 1위를 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지단은 2위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했던 시메오네가 1등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셨겠네요. 뭐 저한테 뭐가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기분은 또 이제, 좋죠. 또 이제 팬심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도 네. 입꼬리는 올라가시는 모습. 뭐 예. 그래서 또 우리 최고의 감독 또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또 시메오네 감독과 함께 앞으로도 창창한 미래를 기대를 하고 있다. 그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하지 마십시오. 할 겁니다. 안 받습니다. 한번 들어보긴 들어주세요. 합시다. 예. 자, 시메오네 감독 최고 연봉.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표된 사실이죠. 이 감독들 중에서도 정말 탑티어에 있는 감독인데 이 최고 연봉을 아틀레티코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짜증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올 시즌 초나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인가요? 내 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본인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좀 짜증 난다 안 난다. 구단주야, 구단주. 나 구단 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죠?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잖아, 내가. 하이, 정말 이렇게 또 끌어가시네요.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조그마한 깨알 같은 궁금증이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20년간 총점 순위에서 12위에 살포시 올라 있는 저 히딩크가 우리의 바로 그 히동구 감독님 네, 맞습니까? 히딩크 맞습니다. 오, 정말 훌륭한 감독이시군요. 뭐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많은 포인트를 쌓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2년의 성과가 있고 그러게요. 2006년의 성과가 있고 호주 대표팀이요. 그리고 2008년에 러시아 대표팀으로의 또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많은 스코어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각각의 뭐 승리의 가치 이런 거를 또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면 2002년에 대한민국을 이끌고 또 그런 성과를 이룬 것에서 점수를 더 받지 않았을까? 근데 IFFHS는 그런 것까지는 또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하나하나 정말 고려하기 시작하면 예, 끝도 한도 끝도 없죠.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주관적이고 네네네. 사실 뭐 사람마다 그런 다를 수 거를 있지.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FIFA 랭킹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FIFA 랭킹 1위가 진짜로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팀이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새 뭐 엘로 랭킹이 조금 예, 더 예, 각광받기도 그러니까, 하고 엘로 랭킹 그러니까 ELO 랭킹 같은 것들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또 비판이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완벽하게 표현은 안 되니까. 이 통계를 매기고 수치를 정하고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포인트제거든요. 그렇죠. 환산을 했을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왜냐면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뭐 독일과 스페인이 경기를 했는데 독일이 이겼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3점을 준다 치면 한일전을 했는데 한국이 이겼다고 해서 3점을 딱 줬다 이렇게 만약에 따져버리면 사실 유럽과 아시아 간의 축구의 격차도 저는 어느 정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상대하는 팀들의 이런 전력 차이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스탯화시키기는 사실 무리가 좀 있죠. 어렵죠. 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이 IFFHS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를 했고 네. 이 단체에서 뭐 여러 가지 발표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딱 명확하게 자신들은 또 이게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축구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구나. 이렇게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로 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리고 재밌게 들여다볼 만한 그런 자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맨유 팬들과 퍼거슨 팬들은 너무 화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의 이 마무리는 어쨌든 이 알레띠와 소준이는 행복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위대한 팀의 위대한 팬이죠. 위대 우승 적긴가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런 거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또 네. 가장 최근 알레티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정말 죄송하게도 대본을 쓰느라 음소거를 시켜놓고 봤습니다. 네. 천신만고 끝에 이긴 그 아, 경기. 근데 뭐 천신만고 끝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지금. 맞아요. 예, 워낙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수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알레띠 파이팅. 자, 여기서 우리 소준일 캐스터의 이제 행복감을 잠시 접어두고 이 황덕연 해설위원이 가져온 추천곡 들으면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에이브릴 라빈의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그 네. 행복한 끝? 네, 맞아요. 마이 해피 엔딩. 네, 마이 해피 엔딩. 언더 마이 스킨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네. 타이틀은 아닙니다. 그렇죠. 타이틀은 이제 Don't Tell Me라는 곡이 그렇죠. 타이틀이고. 근데 오히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숨은 명곡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브릴 라빈의 마이 해피 엔딩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황덕연 해설위원의 추천곡 에이브릴 라빈의 노래였죠. 마이 해피 엔딩 듣고 왔습니다. 신나게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황덕연의 볼 때리는 이슈 순서로 넘어갈 텐데 우리 소준일의 골 때리는 이슈에서 이제 알레띠 자랑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면 황덕연의 볼 때리는 이슈에서는 또 이제 이 전북 이야기를 또 듣는 시간이군요. 안 아프세요? 아파요. 생각보다 되게 세게 때리신. 저 오늘 때리는 거 그럼요. 처음 봤거든요. 예. 지금까지 소리만 이렇게 좀 듣다가. 네, 방송을 위해서 이 정도 살신성이 나는 자세는 있어야.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혹시 때려드려도 정중히 사양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북현대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K리그 이적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인정. 네, 백승호 선수의 이적설이 지금 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 이승우 선수 K리그 복귀한다 만다 하다가 결국 포르투갈 리그로 네. 이적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그렇죠. 이제 백승호 선수 때문에 또 뜨거워졌죠. 맞습니다. U20 월드컵의 스타였고 이강인 선수랑 같이 뛴 그 월드컵이 아니라 2017년 한국에서 열렸었던 20세 이하 월드컵의 스타였고 예. A대표팀 지금 현역 선수이기도 하고 유럽파 코리안 리거라는 이 3박자가 맞아서 정말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많이 되고 있는 백승호 선수의 이적설입니다. 쿵짝 세 박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강연 아나운서님이랑 이제 한 살 차이죠, 저희가. 네. 네, 이제
누나인데 네. 가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앞자리가 8이 아니라 7이 아닌가. 가능성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음악에 대한 취향 그리고 개그 취향 그리고 가끔 이제 톡할 때 보이는 그 홍삼 캔디를 압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투들. 그렇죠. 네. 뭐 어떤 말투가 있죠? 홍삼 캔디 압수할 말투는? 사실 이제 요새 톡할 때는 그 흔히 이제 그 쉬프트 6번을 누르면 나오는 그 웃음 표시. 그 꺾임쇠. 그렇죠. 예, 꺾임쇠. 그거 안 씁니까? 되게 많이 쓰는데. 그렇죠. 이제 70년대생이시면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고 본인 연배에서는. 네, 어. 그건 당연히 그럴 수가 그럼 있고. 8, 90년대생들은 웃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뭘 씁니까? 그냥 키키키키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요새는 이제 톡에 이모티콘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모티콘으로 이제 대신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이보세요, 우리 단톡방에서 니네들 중에서 제가 이모티콘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 이모티콘을 말한 게 아니라 이제 말 끝에 붙는 조그만한 그 이모티콘. 저 그거 자주 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웃음 혹은 이제 뭐 찍찍 이제 으죠 으. 네, 이제 그런 게 사실 젊은 세대 한해서 잘 쓰진 않죠. 네. 너는 뭐 굉장히 어린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저는 네. 90년대생이다 보니까. 예, 네. 뭐 89나 90이나 79 아닙니까? 정말. 네. 다음번에는 이 볼 때리는 이슈 효과음을 너의 볼을 네, 때리겠습니다. 정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네. 백성호 선수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초 보도가 나왔었던 것은 2월 3일 국내 한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백성호 선수의 영입을 전북이 타진 중이고 가능성이 꽤 열려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백승호 선수의 국내 리그 입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병역 문제에 관련해서 이러한 뭐 부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좀 상당수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올림픽이 사실 열릴지 안 열릴지 모릅니다. 위태위태하죠. 네, 그 저의 이제 행보도 지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네, 평소에 심보를 그렇게 쓰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노노. 빨리 이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림픽이 취소가 되거나 재연기가 됐을 경우에 백승호 선수가 97년생입니다. 97년생은 나이로만 따졌을 때는 지난해 올림픽이 열렸어야 참가가 가능한 나이대예요. 근데 이게 1년이 미뤄지면서 올림픽 IOC 측에서 97년생 선수들까지도 축구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년이 더 연기가 되거나 이번 올림픽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음 올림픽부터 하시죠라고 한다면 백승호 선수는 아예 참가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공산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로 나온다든지 혹은 김천 상무 입대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백승호 선수가 이제 스페인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긴 했는데 병역 문제는 좀 정상적으로 해결한 뒤에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싶다는 선수 본인의 의지가 큰 것으로 좀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네. 기사가 나온 직후에 이 전북현대 백승권 단장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지금 협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짤막하게 언급을 또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5일자 기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북이 최근에 연맹에 그 백승호 선수에 대한 신분 조회를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네. 다른슈타트 지금 백승호 선수의 소속팀이죠. 그렇죠. 이 클럽이 백승호와 좀 비슷한 포지션인 사무엘 레캄포라는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만일 좋은 조건의 이적 제의가 왔을 시 놓아줄 의사가 있다라는 내용도 국내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 김상식 전북현대 감독은 마찬가지로 2월 8일자 기사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는 거 맞다. 근데 영입, 뭐 이적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군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예. 이 선수에 관심이 있다라고 전북도 인정을 한 셈이 되겠고 독일의 이제 유명한 언론사죠 키커에서는 전북이 현재 백승호의 에이전트에게 이적에 관해서 문의를 했다고 말을 했고 이 다름슈타트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는 아직 없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 현재 백승호 선수가 프로 계약을 맺은 지 5년이 지났는데 이게 이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K리그에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로컬 룰이 하나 있는데 이 로컬 룰이 K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외 진출한 아마추어 선수는 5년 이내에 국내로 돌아올 시에 연봉이 최대 3,6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게 이 규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은
물론 클럽마다 격차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국내에서 신인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많은 연봉을 받고 이 선수 커리어를 그렇죠. 예, 시작을 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주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내로 들어왔는데 연봉을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자른다. 뭐 수당이나 뭐 다양한 옵션을 포함해서는 이제 금액을 더 챙길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연봉이 3,600선에서 제한이 된다고 하면 저는 프로 선수에게는 돈이 곧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적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5년 5년이 넘었다는 외국에서 얘기죠. 프로계약 맺은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북 관계자는 백승호 선수가 전북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그래서 이적료 등과 소속 구단에 관해서 이제 의견을 좀 주고받는 중이다라고 이제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전북이 다른 스타트와도 어느 정도 협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관건은 이제 이적료가 되겠죠.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국내 선수를 좀 영입하는 데 드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네네. 전북 정도 되는 클럽이라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다행히 전북이 올 시즌에 일류첸코 선수 영입했고요. 류재문 선수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유연 선수도 데려왔죠. 네네. 생각만큼 이적료의 지출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 앞선 구스타보라든지 뭐 모드바로라든지 이런 선수들 데려왔을 때보다는 네. 저는 통장 잔고에는 여유가 조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뭐 K리그 이적 시장 관련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시는 그 정통환 씨, 이 정통환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 구단은 김상식 감독, 이 신임 감독에게 좀 뜻깊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식 감독한테요. 네. 그래서 그 선물이 백승호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한간의 예측이 있죠. 아니 그 전북의 아들이시자 뭐 올림픽 대표팀 킷 매니저이자 뭐 여러 가지 직함을 달고 계신데 뭐 이 이적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파헤친 사항 없어요? 그 파헤친 사항을 제가 사실 톡을 한번 보내볼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전북 오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다 그렇네. 근데- 백승호랑 연락하는 사이예요? 아니, 등록은 돼 있죠. 왜냐면 저는 소집이 되면 이 선수들의 사이즈를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체방이 파집니다. 소집과 동시에. 근데 백승호 선수 톡 아이디를 바꿨는지 사라져 있는 관계로. 없어져 있어요. 네, 백승호가 없어졌어요. 그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로 좀 미루는 게 낫겠다. 그 카톡방을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이 파였네요. 네, 백승호한테. 제가 이제 좀 파임을 당했죠. 아쉽게도. 네,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백승호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을 하면 K리그 전체에 어떤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K리그 전체 호재는 뭐 모르겠고 전북에겐 좋죠. 네, 전북에겐 정말 그렇죠. 좋은 일이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생각한 게 예전에 뭐 기성용 선수나 이청용 선수나 FC 서울 출신들의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 홈구장을 그러니까 서울을 찾아와서 방문을 하면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K리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예전부터 막 있잖아요. K리그는 뭐 중국 리그라든지 일본 리그에 비해서 해외에서 유명세 있는 선수들이 덜 온다. 투자를 과감하게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를 데리고 오면은 뭐 관중들이 그 스타 파워에 이끌려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선수들 보려고 매주 올까요? 근데 기성용 이게 선수 보러 여기 상하면 좀 오지 않나요? 근데 몇 명이 세계적인 올까요? 세계적인 선수라면 저는 파급력은 좀 있다고 보는 어. 입장인데 저는 그것도 힘들다고 봐요. 사실. 메시. 메시가 왔다. 메시, 그런 거는 사실 그러면 현실성이 없고. 평균 관중 3만 명 찍습니다. 네. 진짜로. 진짜 가는 예. 데마다 찍습니다. 뭐 그거는. 아니면 호날두가 왔다. 현실성이 네. 없고 비근한 예로 J리그에 포를란 선수가 갔을 때 이 선수가 누굽니까? 2010년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인데 극적인 뭐 상승 효과가 있었나요? 전력에는 없었죠. 전력도 없었고 네. 그다지. 근데 저는 관중 흥행몰이는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 선수들도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을 했다고 해서 라리가에 있던 선수가 이적했다고 해서 여러분 라리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보통 본인의 전 소속팀을 얘기를 하죠. FC 서울 사랑해 주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예. 그래서 뭐 K리그 전체 흥행이 되면 좋죠. 리그가 잘 되는 건데. 네, 좋죠. 예. 그런데 저 역시도 뭐 관점은 약간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는 좀 다릅니다만
스타 선수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뭐 극적으로 리그의 인기가 올라간다? 이건 너무 좀 낭만적인 생각이다. 낭만적인 생각이다. 이상적인 제가 생각이다. 생각하는 선수 영입으로 현실적인 그 관중 증대를 노리려면 사실 어린 팬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예. 때 정승원이 한 100명 있어야 됩니다. 아. 저는 그 이제 흔히 이제 뭐 얼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얼굴 얼굴 보고 찾아온다. 네, 잘생긴 얼굴을 보고 찾아오는 팬들.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요. 네. 예. 왜냐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제1 스포츠는 전 프로야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야구가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여성 팬들과 어린 팬들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음흠. 근데 거기에는 외모가 꽤나 또 괜찮고 이제 운동 선수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시원시원한 그런 맛도 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매우 크죠. 네. 네. 저는 오히려 뭐 스타 선수 영입도 흥행몰이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뭐 좀 뭐 젊을 필요까지는 없어도 되게 흥행몰이를 그러니까 좀 여성 팬들을 좀 몰고 다닐 수 있는 흔히 뭐 99년, 98년 이때 뭐 고정수, 이동국, 안정환 이 트로이카 그때가 사실 K리그의 제일 부흥기였었거든요. 저는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백승호는 얼굴이 부족하다. 백승호 선수 잘생겼죠. 근데요. 백승호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호날두라든지 메시 같은 그런 글로벌 스타 한두 명 와가지고 뭐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응원하는 클럽에 뭐 얼굴로 삼을 수 있는 선수, 들이 좀 간판으로 많아야 삼을 수 된다. 있는 선수,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각 클럽마다 몇 명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부산 아이돌 파크 시절처럼. 그렇죠. 부산 아이돌 파크는 이제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임상엽이라는 간판이 있었고 네, 뭐 한지호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각 구단마다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적어도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전북은 그게 네. 이동국이었었고. 네, 어쨌든 뭐 음. 그런 좀 느낌이죠. 네. 왔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황덕은 해설위원회 정리를 하면서 맞습니다. 예, 이제 프리뷰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말에 이제 프리뷰를 하는 준비를 했는데 챔피언스리그 주간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소개를 해드린 대로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가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누가 중계합니까? 이거요? 네. 뭐 박찬하 위원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오, 난 본인이 하기 때문에 또 들고 온 줄 알았어요. 항상 본인이 중계하는 경기로만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저는 주중에 있을 유로파리그 아스날과 벤피카의 경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럼 우리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이미 끝났겠군요. 끝났죠. 네. 그렇죠. 네. 언제나처럼. 네, 예. 그래서 사실 굳이 이제 언급은 하지 않았고 네. 왜냐면 제가 여러분 아스날과 벤피카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해도 이분들은 그 방송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아스날과 맨시티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흔히 이제 좀 비슷한 컬러의 팀이 맞붙을 때 미러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미러전이라고 불리는 두 감독의 대결입니다. 맨시티의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 그리고 그 맨시티의 수석 코치였던 현 아스날 감독 미켈 아르테타의 맞대결이 되겠는데 네. 최근 5경기 전적은 맨시티 기준으로 4승 1패 맨시티의 우위입니다. 아스날이 FA컵에서 맨시티를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첼시를 잡아내면서 우승컵을 들긴 했었는데 리그에서는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챙긴 지가 꽤 됐어요. 네네. 그래서 무게감은 사실 맨시티 쪽으로 쏠리는 게 맞습니다. 양팀 부상자를 살짝 체크를 해보면 아스날은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자랑 아니었습니까? 토마스 파티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이 선수는 있고. 파티를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진짜. 네, 파티를 좋아하는 토마스 파티,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고, 오바메양 선수도 발목 부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아니, 제 파티 울지 마. 발언 때문에. 아스날 생각하니까 눈물에 눈이 고여가지고. 예, 예. 네. 오바메양이 발목 부상으로 빠져 있고 키어런 티어니 역시도 무릎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맨시티의 경우에는 데브라이너 선수가 허벅지 부상, 귄도안 선수 저희가 또 저번 시간에 이 선수의 별명에 대해서 얘기를 예, 했었죠. 귄갓. 네, 귄신. 음. 네, 균신이 지금 사타구니 부상으로 나오지 못할 공단이 크고 페란지뉴 그리고 나다나케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날이 울버햄튼전에서 또 제가 중계했었던 레노와 다비드 루이스가 퇴장 상황 끝에 패배를 했고 아스톤빌라전까지 2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전 경기였었던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부카요 사카 2001년생 아주 어린 선수의 활약 그리고 오바메양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카가 주로 이제 왼쪽에 나왔었다가 이날 경기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오른쪽으로 기용하는 다소 변칙적인 수를 들고 나왔고 새롭게 영입한 웨데고로 선수의 활약도 상당히 쏠쏠했었던 예, 지난 그 경기였다고 웨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문. 네네. 그렇죠. 노르웨이 웨시. 예. 무엇보다 이 오바메양이 돌아온 게 상당히 반가운 부분인데 오바메양 선수가 사실 최근에 어머니가 좀
싶으신 관계로 활약 자체가 좀 저조한 어떻게 적이 알아요?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스날 경기 중계하는데 오바메양이 빠진대요. 왜 빠지는가 찾아봤더니 개인사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개인사? 뭐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다. 현 시점 아스날의 가장 큰 고민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꾸린 이 이선은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자리에 뭐 윌리안이나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나왔을 때는 흐름도 끊기고 템포가 좀 죽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하고 나올 공산이 크지만 서브 자원의 퀄리티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주전 간의 격차를 생각해 봤을 때도 맨체스터 시티에게 아스날이 좀 다소 뒤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전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팀입니다. 현재 공식전 16연승 그리고 23경기 무패인데 20승 3무. 무승부가 굉장히 적죠. 네네. 이 측면 수비수를 중앙에 배치하는 유연한 변형 3백 혹은 안정적인 포백 둘 다 맞춤옷 같이 잘 어울리는 맨체스터 시티가 되겠는데 3백, 4백 둘 다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덕배 케빈 데브라이너에 이어서 이 균도안이 전력 이탈할 가능성은 변수가 되겠지만 왜냐면 이 균도안 선수가 2021년 유럽 5대 리그 최다 득점자예요. 네네. 9골을 또 기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부진을 겪었었던 스털링 선수가 살아났고 뭐 로드리와 에데르송 선수를 포함해서 수비진이 굉장히 안정적인 맨시티입니다. 예. 과거에는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좀 때려잡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적은 골을 놓고도 승리를 챙길 수 있는 팀이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맨시티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맨시티 쪽의 승리를 점친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이 가져오신 이 풍성한 소식들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오늘은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우리가 보통 이 축구 살롱에서 틀어드리는 노래들은 어떤 그 록 장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그 신나는 노래들을 많이 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 엔딩곡 끝곡으로 소준일 캐스터가 가져오신 추천곡이 아주 굉장히 고급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새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응원가 아닙니까? 나 그거는 언젠가 틀라고요. 네네. 새벽 감성이 굉장히 또 어울리는 네. 노래입니다. 존 스플리트호프가 불렀는데 Leave It All Behind라는 노래예요.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과거에 있었던 일 모든 거 다 남겨두고 그 자기의 감정에 좀 충실해서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또 새벽 감성에 취하면서 약간 좀 취할 수 있는 노래예요. 예, 그러면서 이 축구 살롱과 함께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소준일 캐스트의 추천곡과 함께 두 분과 인사 나누겠고요. 두 분 안녕히 가시고요. 함께 인사 나눠주세요. 이번 주도 해외 축구, 다음 주도 축구 축구 살롱. 살롱.